1972년 2월 19일 일본 나가노현의 아사마 산장이란 장소에서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인질극의 주범은 당시 극자 테러 조직으로 연합적군이란 무장단체였죠. 그들은 당시 경찰들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지도에 나오지 않는 아사마 산장을 은신처로 선택하고 이곳 주인들을 인질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발각되었죠. 연합적군은 산장 관리인의 아내를 인질로 잡고 자신들의 탈출과 연합적군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 요구를 묵살, 긴 시간 동안 대치하고 나서 결국엔 강행 돌파를 실행했죠. 테러범 측도 이 강행 돌파에 적극적으로 대항했는데 22구경 라이플이라던가 더블배럴 샷건을 경찰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전에 큰 난항이 생겼고 결국엔 범인들은 모두 검거되었으나 3명의 경찰이 사망하고 중경상자가 26명이나 발생하게 되었죠. 당시 돌파 작전은 전국 각지에 생중계되었는데 시청률이 무려 89.7%나 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일본 경찰청의 무능력을 강하게 비판하는 계기가 되었죠. 결국 경찰청은 이런 사태를 대비한 대테러 부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부대가 바로 일본의 특수급습부대 SAT, 일명 사트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사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테러에 대해선 유럽과 미국에 비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 테러가 타국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말이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에선 1972년 아사마 산장 사건을 비롯한 적군파 테러, 엄진리교의 마츠모토 살인사건 등 수많은 테러가 발생해왔죠. 사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아사마 산장 사건은 이 수많은 테러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니 자연스럽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가 1977년에 창설되었죠. 앞서 말씀드린 사트가 바로 이렇게 탄생한 대테러 부대인데 주로 SAT라고 부르기보다는 사트라고 부른답니다. 또한 특수급습부대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SAT를 직역한 것일 뿐 정작 경찰청 내에선 그냥 특수부대라 부르죠. 당시 크고 작은 테러가 전국에 걸쳐 발생했기 때문에 사트 또한 여러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치바, 카나가와, 아이치,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이 지역들의 경시청, 경찰청에 배치되어 있죠. 물론 인원이 충분히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특수부대라는 점에서 지역당 사트 1개 팀만 운영되고 있죠. 또한 전국에 걸쳐 사트 팀은 총 200여 명의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00여 명의 요원들은 10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 개의 팀으로 나눠지죠. 팀의 구성은 도립반, 저격반, 지원반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저격반은 실제 상황에서 이교대로 철야 감시 체제를 갖춘답니다. 비전투 요원도 다수 배치되어 있는데 도청 등의 작전을 펴는 전자기기 조작에 능통한 대원도 포함되어 있죠. 이들은 창설 이후 테러에 항시 대비하기 위해 3교대 근무제를 고수해왔고 이 교대 근무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1개 팀은 테러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사실 유럽과 미국의 대테러 부대에도 적용되는 사실이지만 사트는 특히 인원이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은 인원들로 어떻게 일본 전역에 걸친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트가 담당하는 지역은 괜찮지만 이 지역에서 벗어나는 장소엔 파견을 대비한 인원이 항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인원까지 부족한 경우 기동대 산하 총기대책부대가 사트가 현장에 오기 전 초동 대응을 하게 되어 있죠. 이렇듯 사트 대원들은 일본 전역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꽤나 고된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애초에 이런 고된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정신적으로 강인한 대원들만 선발되고 있죠. 일본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 기동대는 경찰 중에서도 뛰어난 인원들만 배치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 기동대에서도 특출난 평가를 받은 대원들이 바로 사트 대원들로 선발되는 것이죠. 운동신경은 물론이고 사격실력, 부대 내 평가, 임무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만 사트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트는 오늘날까지 어떤 활약들을 펼쳤을까요? 사실 사트가 창설된 이후 일본 내에 이들과 전투를 벌일 만한 무장단체가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파견된 적은 있었죠. 실제로 1990년에 있었던 걸프전쟁과 1996년에 동팀으로 분쟁 당시엔 일본인 구출을 명목으로 사트가 파견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왜 일본의 군사조직인 자위대가 아닌 경찰청 소속인 사트가 파견된 것일까요? 당시 자위대는 해외로 파견되는 것 자체가 헌법 구조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딱히 보낼 수 있는 특수부대가 사트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들은 일본인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부대의 우수함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2015년에 발생한 일본인 납치 사건 때에는 파견되지 못했는데요. 당시 일본인이 시리아에서 IS 전투원에게 납치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일본 정부는 사트 대원들을 파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단념하고 말았죠. 이처럼 사트는 해외로 파병된 적은 있으나 일본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렇다 할 큰 활약은 몇 번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일본 국내에서의 활약은 어떨까요? 일본 국내 사건에서는 대표적으로 1979년의 오사카 총격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인질도 있었던 극악의 상황이었지만 큰 피해 없이 범인을 사살함으로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죠. 또 다른 예로 1995년에 있었던 하코다테 공항 항공기 탈취 사건도 있습니다. 사트는 기동대를 포함한 현장에 있던 모든 병력의 작전을 주도해 이번에도 큰 피해 없이 범인을 제압,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 외에도 1996년에 미야자키현 총격 사건 등 수많은 흉악 범죄자, 테러범들을 제압해왔습니다. 비록 2007년 아이치현의 총격 사건에선 순직자가 발생했지만 작전 성공률이 매우 높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부대임에는 분명하죠. 장비도 매우 훌륭한데 사실 1996년 전까진 편성 예산이 부족하여 구식 무기만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 일어난 도쿄 지하철 살인 사건 이후 더욱 강력한 장비의 필요성을 느껴 장비 예산을 크게 증액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 1998년도의 사트 예산은 자그마치 50억엔으로 그전까진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장비는 USP, M4 카빈, PSG-1, 호아 M1500 등 권총에서 저격소총까지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죠. 차량 또한 도립지원형인 특형 경비차, 총기대책 경비차를 구비함으로써 대테러 작전에 부족함 없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들이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사트가 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국제적인 큰 행사 외에는 모습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5년엔 일본에서 열린 국제 서밋을 대비한 훈련을 보여준 것을 끝으로 공식적인 출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아직까지도 일본 밀리터리 잡지에서만 등장하는 등 정보가 매우 극단적으로 적은 부대입니다. 하지만 이 밀리터리 잡지들에 의하면 사트도 최근 트렌드에 따라 보호장구류가 현대화되고 있다고 하죠. 사실 사트는 노출을 극히 꺼린다는 점에서 낭설이 많은 부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트 대원이 되면 즉시 경찰 명부에서 신분이 말소되고 소속도 기밀로 된다는 소문이 있죠. 하지만 이 소문은 소위 헛소리라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대테러 부대인 만큼 신분을 말소시킬 정도로 비밀스러운 작전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설령 이 소문이 사실이라 해도 작전 투입이나 합동 작전 시에 큰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낭설이 떠도는 이유는 2007년에 있었던 아이치현 총격 사건 때문인데요. 이 사건 당시 사트 대원 한 명이 범인의 총격에 의해 순직했는데 순직한 대원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사트 대원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이 대원은 자신이 위험한 직업을 선택한 것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알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안 그래도 노출을 꺼리던 사트는 매우 비밀스러운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트는 이런 이미지 외에도 전투력이 매우 약한 특수부대란 이미지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트는 미국의 스와과 FBI와 긴밀하게 교류할 정도로 분명히 우수한 능력을 지닌 특수부대입니다. 장비도 어느 나라에 비교해 밀리지 않으며 그들이 받는 훈련 또한 유럽과 미국의 특수부대를 벤치마킹해 매우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죠. 이는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이미 여러 번 증명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른 특수부대에 비해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인데 이는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사트는 일본 매체에서 적들에게 학살당하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특히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아직까지도 매우 인기가 높은 기생수라는 만화에서 사트는 괴물 한 마리에게 모조리 학살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최종 빌런을 매우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시키기 위해 묘사한 장면이나 사트에게는 안타까운 장면일 수밖에 없죠. 또한 아인이란 만화에서도 작정 불사시는 인물에게 전멸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무려 50명이나 투입되었으나 산탄총을 든 인물 한 명에게 전멸당하고 말죠. 이 외에도 미래일기, 블랙블릿, 엘펜리트 등 수많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사트는 그냥 희생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때문에 전투력 측정기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우스운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죠. 물론 이 만화들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사트는 일본의 대표 대테러 부대인 만큼 훌륭한 차기를 갖추고 엄격한 훈련을 받는 최고의 특수부대임에 분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높은 수준의 치안은 사트의 활약도 분명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봅니다. 일본의 특수급습부대 사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의 특수기동대 스왓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